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보이스 멘토는 김보연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네. 선혜 앵커가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알테오젠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9.5% 수익률을 보이면서 어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알테오젠 네네.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할지 고민이라서 전문가님께서 한번 의견 한번 주시죠. 지금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코스닥이 조금 조정세를 보이면서 네. 그 코스닥을 이끌었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살짝 지금 약간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알테오젠은 굉장히 견고하게 오히려 지금 추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돌아가면은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홀딩 관점이 유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일동제약을, 일동제약을 다시 가져오셨네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일동제약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때 매수 가격이 오지 않았고, 네, 맞아요. 근데 또 미치게 됐어요. 네. 이 선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2번이나 그래서- 택했거든요. 맞아요. 일동제약 엄청 그래요? 노리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일동제약은 이제 네. 제약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도 한 11%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 62억, 한 16%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또 사상 최대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기업인데 제약회사로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일동제약하면은 보통 이제 아로나민 골드 비타민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또 이 브랜드도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전문 의약품 회사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전문 의약품 분야하고 건강식품 분야, 그다음에 또 이런 헬스케어 분야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알려주셨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네. 변경이 있을까요?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가격으로는 한 25,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오히려 약간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도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코스닥도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네.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 일동제약도 살짝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하는 관점에서 네. 25,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32,000원, 손절가로는 22,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눌림목에 진입을 하면은 또다시 1월달 고점이죠. 29,000원 선을 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서 지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매물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1월 달에 정고점이 이제 29,000원,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네. 갔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근데 최근에 8월 중순부터 지금 9월 초까지 좀 쉬지 않고 한 보름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살짝 지금 눌리는 구간인데 네.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그때까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재무가 탄탄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좀 강한 기업들은 눌림목일 때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괜찮겠다라고 잡아주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에 있어서 수정을 좀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이제 매수가가 26,000원 정도가 5,000원이고 목표가가 32,000원 정도로 잡아주신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마지막으로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살펴볼 만한 히든 카드 정도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지금 일동제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표적 항암제 국내 1상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도 지금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장에서 일동제약의 가치가 아직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동제약에 대해서 저희가 탄탄한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오늘도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네. 일동제약에 대해서 노렸던 이정현 앵커 입장에서는 2번이나 시도를 했었어요. 네. 오늘도 의향이 좀 있습니까? 네. 네. 이미 나흘 연속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외국계 매수 유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그때 편입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2번이나 들어갔는데 미체결이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지 않을까. 오늘 라는 좀 생각? 네.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김선 앵커는 어때요? 네, 먼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로나미 씨 때문인지 네. 굉장히 저희에게 친숙하면서도 네. 매출에 있어서는 의심할 네네. 여지가 없는데 네. 지금 차트의 흐름상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드는 게 이제 그쵸. 눌림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네.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이제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하락한 종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동제약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정이 있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반영하시면서 투자 전략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재우 멘토님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10주차 중에서 이제 절반입니다. 오늘 지나게 되면 딱 5주차를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5주차를 지나오시게 되면서 뭐 소감이라든지 뭐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그냥 소감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좀 겁을 네. 내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이 네. 그냥 네. 긴 호흡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요. 이게 10주간 하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좀 짧다면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멘토님, 제가 지금 네. 상상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죠? 우선 상사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저께 일단 도지역의 모습 좀 나타났었고 61선 자리대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손절을 좀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이왕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종목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F&E 퍼블릭 같은 경우는 상상인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F&E 퍼블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수급이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F&E 퍼블릭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 그럼 네. 그대로 홀딩 할게요. 네, 그다음에 네. SM 같은 경우는 네네. 고점을 형성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좀 넘게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코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매도보다는 좀 더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거 다 점검해 주셨어요. 꼼꼼하게. 자, 그럼 네. 오늘 종목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네. 코콤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코콤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에 보게 되면 사물과 사물에 좀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시스템이나 비디오폰, CCTV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국내 쪽에서는 거의 뭐 최초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해외 시장 쪽으로의 개척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 시장, 보안 관련 시장이 매년 10% 이상씩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장을 좀 지속을 하게 된다라면 실적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된다라면 버스의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좀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돼서는 관련 종목이 코맥스나 ITX M2M이 있는데요. 왜 하필 네네. 코콤을 선택해야 할까요? 코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했을 때도 실적이 줄어들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일단은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 영상을 첨가한 비디오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최초로 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술력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네. 코콤을 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있고요. 요즘 좀 가격적인 면에서 부각받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도 이 기업이 어떻게 큰 장점을 갖고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대기업 같은 경우들보다도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생산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저가 상품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뭐 중국 쪽의 샤오미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곤 있는데 보안 쪽에 관련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 틈새 시장에서는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기준가가 8,250원인데요. 네. 8,2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으신 이유는요? 11,000원짜리가 저항 구간이에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자리대를 좀 저항 구간으로 보셔서 여기까지 일단은 11,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전문가님들께서 매매 전략도 꼼꼼하게 이유가 다 잡아오시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다 여쭤보면은 다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정재현 멘토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코콤 되겠고요. 스마트홈 시스템과 관련돼서 해외 시장에 어느 정도 판로가 높여지고 있고 이제 버스 내부에도 CCTV와 관련돼서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코콤이었습니다. 매수가 8,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말씀을 하셨고요. 목표가 11,000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7,7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이 버스 내부의 CCTV와 관련돼서 이 설치가 네. 이게 의무화된지 사실 네. 네. 지금 알았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관심을 못 버스 가졌었는데 내부에 성폭력이 잦아서 네. 원래는 네. 기사 쪽에만 그 CCTV를 줬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네, 내부 내부 전체에 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게 버스 CCTV뿐만 아니라 앞으로 CCTV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그럴 있는 수밖에 계기가 될 없겠다 수 있을 생각이 것 돼요, 같아요. 네. 저도요. 이렇다 보면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버스에 다 탑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네. 이게 다 결국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책적인 수혜를 확실하게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조금 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오늘 예상 출발 시초가가 조금 8,300원 정도로 잡혀지고 있어서 좋네요. 말씀하신 또 매수가에 적정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정현 앵커는 어떻습니까? 실적 네.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이 네. 좀 순간적으로 잘 가는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 게임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좀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네, 탄력이 좀 붙죠. 네. 네. 이번에는 선의 앵커는 어때요? 저도 이제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네.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판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콤 종목이 굉장히 지금 조용하지만 네.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CCTV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죽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 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기술력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고 좋은 종목 갖고 나오신 것 같아서 저는 편입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색깔이 있으세요, 정재현 네. 멘토님께서. 네. 실적이 탄탄하고 항상 실적과 탄탄해요. 관련돼서 네.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콤을 살펴봤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 멘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히든멘토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일단 육성 8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멘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종목은 한학령 해제는 명확한 상승 시그널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올해 여름 데뷔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데뷔 20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였고 다국적 멤버를 보유한 이점을 활용해 아이돌 그룹의 동남아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학령 해제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중국 한학령 조치가 해제 중인 가운데 내년 본격적인 중국 진출 계획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뭐 엔터 관련된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아이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한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들어보고 저희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다각화 성장으로 많은 인지도를 보유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및 시내 면세점 이점으로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속 아티스트들의 광고와 행사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투신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 중이며 외국인의 뒷받침 매수세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2016년에 고점을 형성한 후 아직 별다른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은 전고점인 3,700원대 매물을 소화하고 있으며 일봉, 주봉, 월봉상 골든크로스 구간을 형성하면서 우상향하는 과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1644-1015번으로 입력하시면 무료로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멘토였습니다. 네. 짐작이 좀 돼요? 저는 요즘에 아이돌 네. 그룹이 어떤 아이돌 그룹이 나오고 어떤 아이돌 그룹이 1등을 했는지 몰라서 저희도 사실 그래요. 굉장히 감이 안 이제 드네요.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약간 조금 저희도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이 오나요 좀? 어떤 네. 아이돌 그룹인지 먼저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아이돌을 몰라. 음악 방송도 챙겨봐야겠어요. 네, 우리 그러니까요. 이제는 종목을 잘 선점하기 위해서는 음악 네, 방송도 음악 보고 방송도 예능도 보고. 음악 방송을 보고. 보더라도 남자 아이돌한테 관심 있지 여자 아이돌한테 관심 있진 않잖아요. 우리 감독님들이랑 피디님께 여쭤볼까요? 요즘 누가 핫한지? 좀 아시지 않을까요? 전 정말 단순하게 네. 네이버에 올해 여름에 데뷔한 아이돌 이렇게 검색해봤거든요.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나와요? 공원소녀가 하나 나와서 공원소녀? 네, 키위 미디어 그룹 공원? 네, 공원이요. 공원소녀? 네. 어떡해요. 저희 진짜 트렌드를 모르는구나. 저 몰랐어요. 저는 공원소녀가 뭔지 저도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원래는 아이돌 오빠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이 됐는지 세월이 이제 조카들 될 것 같아요. 슬픕니다. 어쨌든 네. 네, 키위 미디어 그룹이요? 생각하는 네, 거는? 생각하고 네, 있긴 생각하기로는. 한데. 그쵸? 네. 그 다음에 선의 앵커는요? JYP가 아닐까 제일 생각해요. 또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또 제가 하면. SM을 갖고 있기 때문에 SM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SM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랬을 것 같고 네, 맞아요. JYP가 요즘에 핫하기 네. 때문에 JYP를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자 아이돌 그룹은 트와이스가 아닐까? 그러네요, 또. 그리고 듣고 보니 또 그러네. 면세품에 입점했다 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면세품을 사는 걸 들어야죠, 좋아해서 또. 네, 들어가 봤는데 네, 네. 거기 여자 아이돌이 말한 JYP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델분들이. 신빙성이 그래서- 있네요. 타당성이 있네. 네, 그래서 JYP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예전에 히든멘토가 JYP를 들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YG였나요? 그리고 YG. 여기 투자 누가 포인트에 가져갔었어요? 네. 네. 가격대가 좀 있는데 JYP 가격대는 또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로 3,700원을 잡아주셨는데 네. JYP는 3,700원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화면을 좀 만나보고 조금 더 들어보고 저희가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흑자 전환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나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정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해라고 하는데요.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시죠. 수급적인 상황입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집력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모펀드나 투신 중심으로 주식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후에 1,700원 구간에서 저점 과정을 거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고요. 저점 상승과 함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 종목이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644-1015번입니다. 1644에 1015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전화를 통해서 오늘의 종목을 미리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각자극, 장중, 수익률 게임, 수익 산맥 일부, 보이스 오브 스타, 고수의 목소리. 우일선입니다. 자,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네요. 다시 매수 자리를 노려봐야 되는데 거의 뭐 저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확실히 넘어서야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역에 사는 30대 투자자도 오래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고 우리는 제야 고수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막 얘기하면서 방금 엔터주 과연 뭘까? 여자 아이돌 그룹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했더니 안에서 이제 조연출님께서 성함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다희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앵커님들 여자 아이돌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 그룹명이에요. 알아주세요. 대놓고 힌트를 준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 이것도 정말 몰랐구나. 우린 힌트를 줘도 모르는구나 정말. 정말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다시 한만식 멘토님 만나보면서 오늘의 종목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5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가 지금 2264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815선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출발 양상을 보이게 될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만식 멘토님 통해서 오늘의 종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 이제 마지막 시장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뭐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2,300 위로 가고 800포인트 위로 갔다가 네.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 지지력 테스트 좀 80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조정 가능성 열어두시고 또 그 코스피 쪽도 그 해외 쪽 그 나스닥 쪽의 기술주 하락이 좀 큰데 네. 그 여파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 또 신흥국 불황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보세요? 네네, 잘 좀 놀랐어요. 끊기시더라고요. 네. 멘토님,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오늘 제가 제시할 종목은 코롱 머티리얼즈인데요. 네. 네, 코롱 머티리얼. 네. 코롱 그룹의 화학 제조 업체인데. 그렇죠. 네. 지금 그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실적이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 네. 예,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 그 최근에 공장 통합한 부분이 있고. 네. 또 그 폴리에스테라든지 나일론 체인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책사업 산업 그 생산자원부하고 국책사업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소재 업체잖아요. 화학 섬유 소재 업체인데 다기능 고분자 그 멤브레인 소재인데 이게 세계 10대 핵심 소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들 매수가 8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 한 22만 주 들어오고 있는 것도 네네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조만가님 어제 시장이 참 안 좋았는데도 어제 좋았어요. 코어록 모티리얼즈 강세를 보이며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슈는 그 수소차 그 연료전지 분리막 원처 기술 관련돼서 네.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조만간 국가 그 에너지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수소차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뭐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뉴스는 8월 그 말쯤에 나왔는데 그 뉴스 이후에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예, 그 이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예, 뉴스가 나와서 그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네. 지금 그 여파를 같이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네네. 예,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은 아직 뭐 크게 물량이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 네. 기관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요. 7월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조금 내려왔었어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주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네. 흐름은 주봉 흐름 쭉 보시게 되면 주봉을 좀 길게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것도 주봉을 준비해드렸는데 일부 안 하고 네. 주봉의 흐름 보시게 되면 5월부터 꾸준하게 바닥을 올라왔어요. 가지고 지금 8월 말 9월 초부터 기관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호재로 인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기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많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거는 실적은요. 네. 작년도 실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8억이죠. 네. 예, 작년에 대규모를 적자 부분을 싹 정리했고, 올 상반기, 하반기도 적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적자인데, 네네. 적자 부분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가격 네, 전략. 좋습니다. 가격 매매 전략이요. 네. 예, 어제 종가가 3,570원인데요. 네. 예, 매수는 3,550원 이하로만 매수한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1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머터리얼즈고요. 일단은 매수가 3,550원 이하,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3,1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코오롱 머터리얼즈에 네네. 대해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있었나 봐요. 아니요. 질문은 네. 아니고 지금 네. 호재에 관해서 지금 좀 찾아봤는데 네. 정부가 에너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수소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반영폭이 적은 편이어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네. 저는 질문 드릴 거 없을 정도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오롱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코오롱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좋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 주가장의 흐름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력을 보였는데 네. 어제도 네. 장중에 5% 넘게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종가도 그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가 저는 사실 조금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어제 저도요. 굉장히 잘 올라왔었기 네. 때문에 네.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어갈 때 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향이 궁금합니다. 편입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네. 선혜 앵커랑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선반영됐다. 선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네, 좋습니다. 선혜 씨는요? 제가 근데 2차 전지 분리막 기술과 관련해서는 US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네. 네. 꾸준하게 갖고 있어요. 이거 잘 첫날이죠? 가고 있죠. 저희 시작한 첫날부터 한 거예요. UST 네. 관계자는 네. 아니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게 약간 저희가 이제 시작한 이 수익률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첫날의 네네. 종목으로서 이제 좀 약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건지 계속 관심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여쭤보고 이게 싶었어요. 남북 경협주를 네. 묶이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수소차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10% 넘게 맞아, 수익률을 수익률이 보였는데 나타났는데 요즘 시장이 좀 남북 어려워서. 경협주가 네.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 약간. 하락폭을 지금까지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장에서 UST는 하락을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주도주는 아닐지라도 뭐 주도주급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종목도 계속 흐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네. 저는 UST보다 이 종목이 더 매력이 느껴지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진짜요.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또 멘토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멘토님은 박정식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질문할 부분이 있나요? 박정식 멘토님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저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네. 저는 삼연철강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삼연철강을 어쩌면 좋을까요? 끌고 가셔야죠. 그래요. 오늘 좀 약간은 네. 쉬어갈 듯한 포지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정해졌잖아요. 이제 네. 그죠? 18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 제가 네. 밑밥을 깔아놓은 종목 중에 이건산업이라고 존재했었어요. 그죠? 네. 이건산업. 네,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상한가 가서 제가 아이고 좋아라고 딱 봤더니 제가 제시한 손절 라인을 살짝 건들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아쉽게도 제 손절 라인을 건들면서 올라가면서 포트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낮춰주세요. 좀 네, 그런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손절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건산업 상한가였네요. 오늘도 좀 혹여라도 기대를. 시청자분들 중에 네. 이건산업을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네. 오늘 일단 시초 흐름도 16,700원 정도를 찍을 것 같거든요. 우와. 이대로 한 18,100원 라인까지는 쉽사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13,000원대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흐름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즐기면서 18,100원 내지는 2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수익 실현을 네. 좀 끌고 가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그런 종목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네. 종목입니까? 오늘은 하츠라는 종목인데요. 하츠요. 네, 하츠. 이름이 예쁘네요. 일단은 주방 가전을 만드는 회사이고 네. 공기 청정기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가을철 2사 테마군으로 엮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을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 언제예요? 봄철하고 가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가을철 미세먼지 테마군으로 또 형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차트에서도 단기 매집성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9월 3일 거래량하고 9월 4일 거래량하고 9월 6일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네, 요즘 최근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시세를 좀 끌어올리는 단기 매집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만약에 잡으면 한 6,200원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지금 위치도 시가총액이 68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네. 자본 총계는 806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낮게 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공략하셔서 이 가을철 테마군과 엮였을 때 시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을에 형성되는 테마주를 잡아라. 매수가는 5,300원 이하, 손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혼자 안 여쭤봐도 이제 풀로 다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네. 매수가 5,300원 이하, 목표가는 6,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9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가을철과 관련돼서 미세먼지 맞아요. 더불어서 이제 이사철인 가을을 앞두고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해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실생활이요? 공기청정기죠. 아, 네네. 그래요? 근데 네. 미세먼지 관련주로는 또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위닉스가 그렇죠. 있는데요. 있잖아요. 네. 위닉스와 비교했을 때 하츠가 갖는 뭐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닉스는 최근에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 부각을 받다가 네네. 주가는 내려왔지만 아직도 시장에 한 2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츠는 아직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네. 하츠가 위닉스보다는 하츠가 안정적인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주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네네. 수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네네. 다 상승했는데 제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더니 네, 맞아요. 그 아래 단계만 딱 찍고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욕심을 안 부리고, 왜냐면 제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지금 상위권 제종목이 쭈루룩 다 나열이 됐을 텐데, 저 아쉬운 거 그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와서 네. 공개됐어요. 네, 아쉬우셨었나 봐요. 사실 맞아요. 지금 네. 방송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맞아요. 현대차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어요. 맞아, 현대차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현대차가 현대차 강세였어요. 말씀하신 네.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났거든요. 어제도 3% 넘었는데. 멘토님께서 되게 아쉬우셨나 봐요. 네, 맞아요. 사실 전화 끊긴 거죠. 네, 멘토님에게 끊겼어요. 위로의 말씀차 제가 네. 이제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전문가님께 현대자동차 박정식 전문가님을 믿고 한번 택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현대차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백 관심 주를 있으신다. 이렇게 매매하셨는지 어쨌든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 맞아요. 이후로 계속 강세 흐름을 가니까 네. 좋아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멘토님이 항상 제시하는 종목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흐름이 좋아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탑 10에 못 올라오셔서 되게 아쉬우신가 봐요. 맞아요. 멘토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5주 더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동안의 수익률처럼 이제 계속 이어간다면 저희가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츠와 관련돼서 5,300원 매수가, 목표가 6,700원, 손절 라인 4,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일단 의견이 어떤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다 네. 보니까 네. 목에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제품이 많은데 네네. 사실 하츠라는 종목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혼수 제품으로 또 냉장고나 TV가 전부였지만 요즘엔 공기청정기가 공기청정기, 맞아요. 혼수 제품으로 들어오면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하츠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또 가을철이잖아요. 네. 네. 결혼 시즌이라서 네. 하츠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선행이커는 어때요? 네, 이렇게 테마주를 잡으라고 네. 하셨는데 테마주에 꼭 맞는 제품이네 종목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츠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실생활에서 항상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도 항상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달성하고 싶은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무료로 급등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입니다. 골든클럽이 종목 추천 잘한다는 사실, 골든클럽 유료 서비스를 경험해보신 고객분들이라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577-1114로 전화만 하면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골든클럽 고급 정보도 무료로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료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특급 매거진 서비스 매띠의 헤더 골든도 2주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클럽의 속 시원하고 유익한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1577-1114.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료 종목 추천은 1577-1114입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제 매력적인 위험한 남자 정한 위험한 거예요. 남자? 네, 위험한 남자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멘토님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험한 남자 박진현입니다. 네. 멘토님, 위험한 남자라고 저희가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만큼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정현 앵커님이 포트 조정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메타렉스를 계속 그동안 외치셨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포트를 제외시킨다라고 하니까 저 매도 안 해도 될까요? 이제 메타렉스는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이니까 그 종목은 놔두고 네. 오히려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미투원이랑 그 SD 생명공학이라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약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종목으로 봤을 때는 SD 생명공학이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럴 때는 올라가 있는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원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다가 실전 매매라고 하면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SD 생명공학을 팔아서 메타렉스를 오히려 더 추가 편입하는 그런 실전 매매할 때는 그런 식이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모의 투자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D 생명공학은 손실을 확정을 하고 약 한 4~5%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이 메타렉스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럼요. SD 생명공학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메타렉스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난 종목을 팔고 수익 나는 종목을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험한 남자예요. 네. 투자 방법까지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선혜 앵커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외를 시켰더라고 보니까 오늘 포트폴리오에 보니까. 근데 이거 혹시 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나요? 이 필룩스는? 그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악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필룩스는 그때 녹십자셀이 떨어져서 그때 정연해서가 녹십자셀을 정리하면서 협약 중인 필룩스도 정리했었는데 이거 왜 정리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 필룩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녹십자셀이랑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어제 종가가 18,000원이에요.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순위권 안에서 올라가 왔는데 선혜 앵커님 그 차트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녹십자셀이 박정식 전문가 갖고 나왔었죠. 그래서 같이 아마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감에. 맞아요. 그러니까 약은 약사한테 물어봐야지. 약을 갖다가 신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멘토님 저희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오늘 종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워낙 좋은 정보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나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 다 빼놓고 일단 자막으로는 나갈 거예요. 자막으로 나갈 건데 이 하반기 주도할 섹터를 잡아라라는 추사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테이펙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테이프라든가 이런 그 포장용 테이프, 그다음에 식품용 랩 집안에서 쓰시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특히 2차 전지,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또 섹터로 또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 메리츠 정금증권의 윤주호 연구원에 의하면 이 공면 디스플레이를 적착할 때 OCR이라는 그 액상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OCA라는 활용도가 OCA의 이 테이프는 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플렉서블, 그다음에 공면 디스플레이들 아시죠? 뭐 TV라든가 좀 휴대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게 또 이 OCA 쪽 이런 쪽은 또 우리나라 이 국산화 기술에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차후로 좀 더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매매전이요? 일단 그 매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를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4,300원, 손절가는 29,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리스크는 있었지만 그간 우리 제가 하루도 다른 같은 종목을 갖고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아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끝났어요. 종목을 매일 갖고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손절한 종목도 거의 없어요.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멘토님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테이펙스예요.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정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이펙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매수가, 시초가 여전히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4,300원, 손절 라인은 29,200원 선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결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